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물론 내용만으로만 보면은 긍정적인 의미의 글로 적어주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제 생각은 저를 극한의 칭찬으로 말씀해주신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사회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을 좋아하고요. 앞으로도 좋아할 거고 평생 좋아할 겁니다. 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분석을 할 겁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서 현재 XRP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앞으로 시장 방향까지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어려운 내용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XRP 보유자 중에 단 10%만 스테이킹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XRP의 전체 유통량은 약 550억 개입니다. 여기에서 10%, 즉 5.5억 개가 락업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 유통량은 한 번에 수십억 개가 줄어들게 될 거고, 그 결과 공급은 그대로인데 거래가 가능한 XRP 수량은 줄어들고 희소성은 올라가면서 가격에는 강력한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보자면은 락업 물량 자체가 20%까지 늘어날 경우에 유통량은 517억 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15%에서 30% 수준의 희소성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FXRP 기반의 스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얻게 된다면은 단지 보유만 하고 있던 XRP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수익 자산으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예치 자산이 5억 XRP만 돼도 XRP 가격이 1달러일 때 550억, 2달러일 때는 1100억에 달하는 연간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즉 이건 단순한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XRP 자체의 자산 성격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고, 지금 XRP는 송금 코인에서 수익형 자산으로, 그리고 보유 자산에서 실제 사용 기반의 자산으로 천천히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XRP는 스테이킹이 안 되는 코인이에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인 기존의 지분 증명 코인들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대형 거래소 업홀드 CEO가 XRP 스테이킹은 유망하고 곧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스테이킹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킹이 실현이 된다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들이 XRP 리플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과연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XRP 스테이킹의 논란의 본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디파이 생태계 확장과 정책 리스크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XRP도 다른 코인들처럼 스테이킹이 가능한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XRP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XRP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지분 증명, POS 기반의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으로서 유일 노드 리스트 기반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 생성 보상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분을 맡기고 그 보상으로 수익을 받는 구조 자체가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XRP 스테이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플레어랑 FXRP라는 생태계 때문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XRP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XRP를 랩핑해가지고 디파이 생태계 안으로 확장하는 방식인데요. 즉 XRP를 직접 스테이킹하는 게 아니라 XRP에서 파생된 자산을 통해 가지고 스테이킹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런 구조들이 지금 시장에서 XRP 스테이킹이 가능하다 관련 논의의 출발점인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XRP 스테이킹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FXRP라는 개념입니다. FXRP 같은 경우는 XRP를 담보로 발행되는 랩핑 자산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XRP를 맡기면 여기에 동일한 가치를 가진 FXRP라는 자산이 발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FXRP는 일반적인 블록체인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특히 플레어 같은 디파이 플랫폼의 예치가 가능할 겁니다. 예치한 FXRP를 통해서 우리는 이자를 받거나 유동성 공급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과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건 전통적인 스테이킹은 아니고 디파이 예치 기반의 수익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기반이 되는 플레어 네트워크는 단순한 실험용 체인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생태계예요. 이미 다양한 파트너랑 협업을 이어가고 있고 FXRP 외에도 다양한 자산들이 이 플랫폼 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XRP 보유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들고 있기만 하던 XRP가
이제는 플레어 생태계를 통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거고,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XRP를 활용한 구조적인 수익 모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스테이킹이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규제 리스크인데요. 미국 SEC 측에서는 스테이킹을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투자 계약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사용자 자산을 모아가지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들이 미등록 증권으로 지적이 되면서 수백억 규모의 벌금까지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XRP까지 중앙화된 방식으로 스테이킹을 시도한다면 미국 SEC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업홀드 CEO 측에서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테이킹이 가능해지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디파이 기반의 형태여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풀레어랑 같은 탈중앙화 생태계 위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서 운영이 돼야지만 규제 회피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구조 안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스테이킹 구조가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느냐, 이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흐름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번 XRP 스테이킹 논의는 단순한 서비스 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XRP는 자산 자체의 성격을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XRP는 송금 특화 코인 혹은 장기 보유용 자산으로 인식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FXRP를 통한 디파이 활용이 늘어나면요, 실제 XRP는 그만큼 스마트 계약에 락업돼서 유통량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공급량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XRP는 가치 저장 자산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 즉 실제 사용 기반의 수익형 자산으로 포지션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XRP ETF가 추진되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의 신뢰 회복까지, 디파이 생태계 참여 확대까지도 연결되게 되면은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 종합 자산화 구조로서 진입이 가능할 겁니다. 즉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술과 정책 수익성, 이 세 가지 기반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인 거고, 이런 흐름들은 단기 차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가치 전환이고요. XRP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 이제 XRP는 단순한 송금 코인이라는 이미지를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정책과 기술이 연결된 실제 사용 기반의 구조적인 자산으로 진화 중에 있고요. 스테이킹이라는 변화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디파이, ETF, 그리고 제도권 진입이라는 더 큰 흐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XRP가 정말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대감 뿐일지, 이번 영상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들 물어보시면 다음 영상 통해서 또 반영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군사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시장은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는 거, 바로 역사적인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과거에도 반복이 됐던 흐름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거나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등했던 시기마다 비트코인은 하락 후에 빠르게 반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 자체가 단순한 공포로만 보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고요. 이런 극한의 긴장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트럼프 미디어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 SEC로부터 비트코인 23억 달러 규모의 사모 발행을 승인을 받은 건데요. 이건 상장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가지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일부 주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정책 흐름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의 기반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한편 글로벌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아요. 코인베이스, 제미니 측에서 유럽 전역에서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준비 중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미국 내부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인데 유럽연합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단순한 전략 변화가 아니라 시장 중심의 판도 이동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미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시스템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선 더 안전하고 명확한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월마트랑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건 단순한 결제 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만약에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요, 실제 생활에서 암호화폐 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더 이상 블록체인은 투자용 기술이 아니라 실제 소비랑 연결되는 생활형 인프라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국 SEC가 겐슬러 체제에서 추진하던 디파이 커스터디 강화 규제안들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 다시 완화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혀집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 완화 흐름이 진입을 위한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의 지금 이 시장은 지정학적인 공포 그리고 제도권 진입 흐름이 맞물리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위기 속에서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잘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위축 구간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과 기술과 기관 흐름이 점점 하나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고 대응을 하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버틸 타이밍이 아니라 판을 읽고 움직일 타이밍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사이비 교주라는 이 5글자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와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XRP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연구해봤지만요. XRP 또한 참 쉬운 코인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상승 랠리를 쭉 이어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또 눌리는 것처럼 또 오르락 내리락이 정말 심하죠. 만약에 어차피 여기서 코인 투자 그만두시고 암호화폐 시장을 아예 떠나실 게 아니시면요. 그냥 지금 현재 시장 받아들이는 것들을 조금씩 연습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냥 버티는 거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받아들이고 이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내는 거 이거랑요. 아직도 5년 전 7년 전 과거 시장에 머물러 가지고 들고만 있으면 되는 코인 시장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는 엄청난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시장 특성상 자칫 잘못하면 몇 년간 들고 있어도 못 나오는 일이 생기죠. 과거 2018년 당시 XRP를 누군가는 4,900원에 매수했을 거고 최근에 전고점 4,900원을 돌파했지만 누군가는 그 중간에 물타기를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전략을 제대로 잘 세워서 충분한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계속 보유만 했다 보니까 본전에 매도를 했거나 혹은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에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이 투자 시장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꼭 과거에 머물러 있는 투자 매매보다는 현재 2025년에 맞는 투자 매매 방법을 잘 선택을 하시고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습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